드디어 떠난다. 2024년 토트넘과 공짜 작별 가능성 높은 5인. 토트넘 호스퍼는 선수들과의 계약 종료로 급여 지출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024년 자유계약 FA 신분이 되는 토트넘 선수들 5명을 공개했다. 이반 페리시치,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프레이저 포스터, 그리고 브랜든 오스틴이 그 대상이다. 먼저 페리시치의 경우 이미 이번 시즌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리시치는 지난달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남은 시즌 동안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와의 계약 연장 가능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해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요리스도 페리시치와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시즌 막바지 부상으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한 요리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전망이었지만 자신에게 온 제안을 모두 거절하다 결국 팀에 남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주전 골키퍼로 기용하고 있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포스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풋볼 런던은 요리스에 대해 토트넘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 시즌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요리스는 적절한 제안이 올 경우 1월에 토트넘과 작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과의 오랜 연은 여름에 끝날 것이다. 라며 요리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은 다이어다. 다이어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뛰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 더 벤에게 밀려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이어는 이번 시즌 대부분을 벤치에서 보낼 전망이다. 풋볼 런던 역시 다이어가 내년 여름에 다른 클럽으로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리스와 마찬가지로 비카리오에게 밀려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포스터와 오스틴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헤어질 공산이 크다. 포스터는 나이가 많아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힘들고 오스틴은 비카리오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기회를 받을 수 없을 듯하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이나 내년 여름에 이 선수들을 처분해 이적료를 벌어들일 수도 빠져나가는 주급을 아낄 수도 있다. 페리시치나 다이어, 요리스는 토트넘 내에서도 높은 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이다. 케인이 없는 게 더 낫다. 이건 케인에게 무례한 말이 아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에이스 없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이제는 누구의 팀이 아닌 원팀으로 무관 징크스 탈출에 나선다. 토트넘이 24일 한국 시간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2에서 0으로 이겼다. 손흥민이 한 골 1도움의 활약으로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개막 후 리그 9경기에서 7승 2무로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내달리고 있다. 중간 순위 1위를 다시 탈환하면서 선두 행보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토트넘은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지난 시즌만 봐도 우승 청보사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클럽 최다골 주인공인 해리 케인. 직전 득점왕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윈나우가 가능하다는 전력 구축에도 선두권조차 형성하지 못하면서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받았다. 우려가 컸던 또 하나의 이유는 케인이었다. 케인은 토트넘이 발굴한 최고의 공격수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30경기를 뛰는 동안 278골을 뽑아냈다. 토트넘 최다 득점자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틀어 최다 골도 노려볼 만한 페이스였다. 그런 케인이 떠났다. 득점 기록보다 우승을 원했다.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우승컵을 위한 도전에 나날에 지친 듯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무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과 마음이 맞은 케인은 1억 2천만 파운드, 약 1980억 원, 위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토트넘을 떠났다.
케인 공백을 쉽사리 지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케인이 시즌마다 30골은 보장했기에 손흥민 외에 이만큼 넣어줄 카드 마련은 쉽지 않았다. 가뜩이나 토트넘의 수비는 불안감이 팽배했기에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골이 필요하다는 시선이었다. 그런데 팀이 달라졌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해 수비적인 팀을 공격적으로 돌려놓으면서 자연스레 실점이 줄었다. 공격이 최고의 수비가 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어울리는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와 센터백 미키 판더 펜이 가세하면서 완성도가 올라갔다. 공격은 손흥민이 책임진다. 이제는 스트라이커로 분류해야 할 정도로 원톱에서 영향력이 좋다. 풀럼 상대로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가장 앞선에서 압박하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풀럼전 득점으로 손흥민은 살라와 득점 공동 2위가 됐다. 득점 선두 홀란드와는 2골 차이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0골 고지도 밟았다. 케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선수 시절 에버튼에서 뛰었던 팀 하워드도 NBC 스포츠를 통해 지금이 더 낫다 라고 했다. 그는 이건 케인에게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환상적인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패를 기록한 건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어 토트넘의 개막전 문제는 케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전설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위문이었다. 면서 때로는 클럽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큰 선수가 떠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한다. 클럽을 이끄는 강력한 인물이 있을 때 의사를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라고 경험을 통해 말했다. 케인이 없는 대신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로 달라졌다고 본다. 하워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우 잘 관리하는 매니저다. 선수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과연 토트넘이 우승까지 내달릴 수 있을까? 하워드는 아직은 타이틀 경쟁에 참여했다고 보지 않는다. 일단 토트넘이 할 일은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트넘은 B클럽이기에 먼저 챔피언스 리그에 속해야 한다. 라고 했다. 3. 바이에른이 고장난 45분 동안 어렵게 버틴 김민재. 이스탄불 원정에서 승리 지탱. 바이에른 뮌헨이 반격에 나선 후반전에는 여러 선수가 돋보였지만 팀이 고장난 상태였던 전반전 동안은 김민재의 맹활약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25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람스파크에서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A조 3차전을 치른 바이에른이 갈라타사라이의 3-1로 승리했다. 바이에른은 3전 전승으로 독주 체제에 들어갔다. 갈라타사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에 머물렀다. 전반전과 후반전 양상이 극명하게 갈린 경기였다. 전반전 슛 횟수는 무려 16회 대 3회로 갈라타사라이가 압도했다. 그러나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었던 바이에른은 1에서 1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칠 수 있었다. 후반전이 되자 갈라타사라이의 오버페이스 여파가 덮친 듯 경기력이 쭉 떨어졌고 바이에른이 반격에 나섰다. 후반전 슛은 바이에른이 9회 대 4회로 더 많았다. 그리고 후반에만 2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따냈다. 갈라타사라이의 강한 압박에 당한 바이에른은 전반전 내내 특히 중원에서 실수를 남발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콜라트 라이머는 바이에른 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전반전 패스 성공률 56%, 16분의 9를 기록했다. 키미히의 81%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라이머는 데이비스 69%와 더불어 지나치게 낮았다. 이를 보완하는 김민재의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100%였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하는 유일한 선수가 김민재였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양상이었던 전반부터 두 팀이 득점 기회를 마구 교환한 후반까지 겨우 버틴 건 김민재 덕분인 경우가 많았다. 후반 7분 라이머의 패스미스에서 시작된 갈라타사라이 역습도 김민재의 블로킹으로 슛을 막아낼 수 있었다. 파트너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우트는 패스를 전개할 때 기여도가 떨어지고 수비 반경이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날처럼 얻어맞는 양상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빛을 발했다. 걷어내기 7회, 헤딩 경합 승리 4회,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김민재의 각각 2회보다 높은 수치였다. 반면 공 탈취와 가로채기는 김민재가 각각 2회로 버리우트보다 더 높았다. 상호보완적인 수비 조합을 보여줬다. 왕년에 지옥의 원정으로 악명 높았던 이스탄불에서 상대 파상 공세를 막아내느라 고생한 김민재와 버리우트는 경기 막판 무시할라의 쐐기골이 터진 뒤 한시름 놓은 듯 서로 안아주기도 했다. 김민재에게는 이스탄불 컴백 경기였다. 갈라타사라이의 지역 라이벌인 페네르바체에서 2021에서 2022 시즌 훌륭한 활약을 했다. 페네르바체 시절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스탄불의 왕이 잠깐 돌아와 왕년의 맞수를 또 굴복시켰다.